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3주차가 되었네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길 원하면서 바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교시 30분, 2교시 30분, 3교시 18분 동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그 프린트물 자료실에 올라가 있죠? 그 프린트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혹시 그 프린트물 없으시면 혹시 자료실에도 다운받아서 뒷부분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프린트물 끝나고 나면 바로 이 책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쉬운 국어문 교정 문제집 이 책으로 바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이 책도 옆에 구비하여 주세요. 자, 그러면 4번 이제 외래어 표기법 오늘 할 차례죠. 외래어 표기법 보시면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외국어, 외래어를 한글로 적는 것이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프라는 것, 예전에 SUV 차량을 이렇게 지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랬는데, 자, 요거 어떻게, 이 외국어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한글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거 하나를 이제 골라야겠죠? 자, 이것을 한글로 옮기는데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규칙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규칙, 서구 외래어는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서구 외래어는 된소리로 적지 않습니다. 된소리로 적는 것은 중국어나 베트남어, 태국어 그 정도예요. 그렇게 중국어와 동남아 언어 몇 개뿐이고 나머지는 다 일본어조차도 된소리로 적는 거 없습니다. 자, 그럼 된소리로 적는 것 몇 개 지워볼까요? 요거 안 되죠? 요거 안 되죠? 요거 안 되죠? 요거 안 되죠? 된소리로 적은 것 다 탈락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을 볼게요. 자, 요게 I 장음이거든요. 이 장음. 이게 장음 표시입니다. 요거 장음 표시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장음 표시를 붙였을 때는 받침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음 모음 뒤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자음은 받침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음절로 내렸어야 됩니다. 받침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탈락이네요. 요거 탈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이요. 요 P 있죠? 요 P. P. 요거 어떻게 적나요? P. 요거 피읍으로 적나요? 비읍으로 적나요? 네, 피읍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지브 탈락, 정답은 지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짧지만 요거 하나에도 이렇게 세 가지 규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 보시면 커피숍 피읍 비읍 받침과 커피숍 피읍 받침이 있네요. 자, 요거 보시면 이거는 받침에 관련된 문제예요. 받침은 외래어 표기법에선 7가지만 적습니다. 7개로만 적어요. 그것은 기역, 니은, 디귿 안 들어갑니다.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이렇게 7개로만 적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숍 할 때 숍 피읍 받침 안 되겠네요. 피읍 받침 대신 뭘 적어야 되나요? 비읍 받침 적어야 되죠? 그러니까 앞에 게 맞고 뒤에 게 틀립니다. 커피숍 비읍 받침으로 적은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볼까요? 3번 파리와 파리가 있는데요. 자, 요거 아까 전에 제가 요거 집 얘기하면서 된소리 표기 된다고 그랬나요? 안 된다고 그랬나요? 된소리 표기 서구 외래어 안 됩니다. 그래서 파리 틀리고요. 파리가 맞습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4번 로버트가 있네요. 로버트가 있는데, 자, 요거 요 발음이 문제예요. 요 발음이 장음이냐 단음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요 발음은 단음이에요. 단음. 그래서 단음이면은 받침으로 쓸 수 있다 없다? 받침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장음일 때는 받침으로 쓸 수 없습니다.
단음일 때는 받침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이 맞나요? 로보트가 맞나요? 로봇이 맞아요. 앞에 게 맞고 단음이기 때문에 받침으로 써야 됩니다. 로봇. 로보트는 보가 만약에 보의 오가 장음이었다면 로보트로 써야 될 거예요. 예, 그렇지만 단음이기 때문에 로봇으로 적습니다. 1970년대에 저희들이 저희 세대에 좋아했던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이거 로보트라고 쓰는 것 틀리네요. 네, 로봇 태권브이 로봇이라고 써야 맞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테이프 테이블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요렇게 테이프 이게 A로 이렇게 발음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모음이 두 개가 연속이 됐네요. 자, 이것도 장음도 사실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장음도 I 두 개가 연속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듯이 이렇게 모음이 연속이 된 것은 받침으로 쓴다 안 쓴다? 받침 안 씁니다. 그래서 뒤 음절로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프 같은 경우는 테입인가요? 테이프인가요? 네, 테이프가 맞습니다. 테이프. 왜냐하면 A 1 플러스 1 요 두 개 장음일 때는 받침을 못 쓰듯이 역시 그거일 때 모음이 두 개일 때도 받침을 못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표기는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테이프이 아니고요. 자, 다음으로 6번 프라이팬과 후라이팬을 좀 살펴볼까요? 자, 요거는 F 발음이네요. F 발음. F 발음은 뭘로 적기로 했나요? 피읍인가요? 히읗인가요? 요거는 피읍으로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팬이 맞고 후라이팬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피읍 F 발음을 그렇게 히읗으로 적는 버릇이 생겼을까요? 요거는 일본어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한국어로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를 통해서 들어온 영어 단어는 일본 사람들이 요 F 발음을 피읍으로 발음을 못하고 발음을 안 하고 히읗으로 그렇게 발음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F 발음을 히읗으로 그렇게 쓰는 그런 경향이 생겼는데 한국어에는 피읍이 엄연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F는 피읍으로 적는다. 자, 그래서 후레쉬가 맞습니까? 프레쉬가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프레쉬가 맞고요. 그 다음에 페리호, 페리호, 페밀리, 페밀리 다 페리오와 페밀리가 맞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볼까요? 7번 보시면 잉글리시와 잉글리쉬가 있네요. 자, 요 발음은 요런 발음입니다. 요 발음. 이렇게 S를 좀 길게 한 발음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앞에서 올 때는 슈로 쓰고요. 뒤로 올 때는 시로 씁니다. 시. 앞에 올 때는 슈로 쓰고 뒤에 올 때는 시로 써줍니다. 자, 그래서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왔죠? 뒤였으니까 시로 써줘야지 쉬로 써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잉글리시가 맞습니다. 잉글리시. 자, 리더십 이런 거 있죠? 네, 무슨 10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쉽 틀립니다. 그것도 뒤에 온 걸로 봐서요. 10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10. 그 다음에 앞에서 온 거 좀 볼까요? 옛날에 슈바이처 박사하고 시바이처 박사하고 많이 헷갈렸어요. 뭐가 맞나요? 앞에 오는 거 슈바이처 박사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과 아인시타인도 많이 헷갈렸습니다. 예, 그것도 앞에 온 걸로 봅니다. 비록 중간에 왔지만 완전히 끝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온 걸로 봐서 아인슈타인이 맞습니다. 아인시타인 틀리고. 그래서 이 발음은 앞이나 중간에 오면 슈로 써주고 뒤에 오면 시로 써준다. 이거 기억하여 주세요. 자, 다음에 8번 레저가 있네요. 자, 요거는 요 발음입니다. 요 발음에 걸렸는 것. 요것과 비슷한 요 발음도 있습니다. 자, 요게 자저조주 요거에서 지읒 받침이거든요. 지읒 발음. 요거를 자저조주 뭘로 써야 되느냐? 요거는 차처초추고요. 요 아래 거는 샤, 셔, 초, 슈입니다. 뭘로 써줘야 되나요? 예, 요 위에 걸로 써줘야 됩니다. 아래 걸로 써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건 다 틀린 거예요. 아래 거는. 예,
그래서 아까 나왔지만 레저가 맞습니까? 레지어가 맞습니까? 레저가 맞는 겁니다. 레지어라고 하면 발음도 힘들고요. 예, 실제로 한국에서는 자나, 자라고 발음 못합니다. 자라고 발음을 합니다. 예,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표기에도 간단하게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거 몇 개 얘기를 해볼까요? 비전인가요? 비전인가요? 예, 비전입니다. 주스인가요? 주스인가요? 주스입니다. 주스, 주. 요거 하나로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콜릿인가요? 초콜릿인가요? 예, 요거는 초콜릿 간단하게 써야죠. 초콜릿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추파춥스가 맞나요? 추파춥스가 맞나요? 예, 추파춥스로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그 실제 그 상표에는 추파춥스로 돼 있어요. 예, 그거 뭔가 좀 이렇게 표기를 좀 강렬하게 해서 멋있게 보이고 예, 상품을 좀 많이 팔려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실제로 외래어 표기법에는 맞지 않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추파춥스로 써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9번 디지털과 디지털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디지털 요거는 이자 거꾸로 한 발음이에요. 이자 거꾸로 한 요 발음은 뭘로 써주나요? 요거는 어로 써줍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아니라 디지털 그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컬러와 컬러가 있네요. 예, 컬러와 컬러 요거는 요 발음이에요. 요거 사각 발음. 예, 그래서 컬러 할 때 어가 예, 요거 사각 발음입니다. 사각 발음. 요 사각 발음은 어떻게 써주기로 했느냐? 요거는 어로 써주겠습니다. 역시 어. 그래서 컬러냐 칼라냐. 예, 물론 이제 저 칼라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색깔 얘기하는 그 컬러는 요 발음이기 때문에 사각 발음이기 때문에 사각 발음은 어로 써주기로 해서 그래서 컬러 앞에 걸로 써줘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래어 표기법은 그 표기를 보면 안 돼요. 예, 한글이 우수한 점은 표기를 보면 표기를 통해서 발음을 그대로 할 수가 있지만 영어 같은 경우가 영문자가 그걸 읽는다고 그래가지고 발음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표기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발음 기호를 보면서 발음 기호를 통해서 예, 그 외래어 표기법을 써줘야 된다라는 것. 예, 이거 또 말씀을 드리네요. 자, 그러면 11번 볼까요? 11번 보시면 콘셉트와 컨셉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저기 시력검사 발음이에요. 요쪽으로 뚫려 있는 발음이요. 요쪽으로 뚫려 있는 요 발음 어떻게 합니까? 요거 오를 써줍니다. 자, 그래서 이 콘셉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컨셉이에요. 야, 오늘 컨셉 잘 잡았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컨셉이란 발음은 아예 틀린 겁니다. 뒤에 트자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컨셉트냐 콘셉트냐 이게 문제인데 요 콘셉트의 콘이 오가 콘의 오가 요 발음입니다. 요거 요 시력검사 요 발음이기 때문에 요 발음은 오에 가까워서 오를 써주기로 했으므로 컨셉트가 아니라 콘셉트로 써줘야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트냐 보트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발음은 오우 발음이에요. 오우 발음. 오우 발음. 예. 자, 오우라서 이게 원래 오우라고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만 외래어 표기법에 이거 어떻게 쓰기로 했나요? 요거 오르만 쓰기로 했어요. 오르만. 자, 그래서 보트가 맞나요? 보트가 맞나요? 보트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볼링이 맞나요? 볼링이 맞나요? 예, 볼링이 맞습니다. 공 굴리면서 하는 스포츠요. 볼링 이렇게 원래 발음은 오우예요. 오우인데 오우를 오로만 써주기로 했으니까 볼링, 보트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번 볼까요? 13번 보시면 뉴욕과 뉴욕이 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장음에 관련된 문제예요. 장음. 장음을 표기에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입니다. 표기에 반영을 안 하면 뉴욕이 되고요. 표기에 반영을 하면 뉴욕 이렇게 길게 써줍니다. 표기에 반영하나요 안 하나요? 표기에 반영을 안 합니다. 장음은 표기에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쓴 앞에 것 뉴욕이 맞습니다. 뉴욕 틀리고요. 스포츠가 맞나요? 스포츠가 맞나요? 네, 스포츠가 맞고요. 이거는 역시 일본어에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사카가 맞나요? 오사카가 맞나요? 예, 옛날에는 뭐 둘 다 헷갈리게 적었는데 오사카가 맞습니다. 오사카라고 한다면 예, 그거는 장음을 반영한 표기인데 예, 장음 반영하지 않으므로 오사카 틀리고요.
오사카가 맞습니다. 자, 이번엔 14번 볼까요? 14번 보시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풍신수길이 있네요. 자, 이거는 저 일본 사람 이름에 관련된 건데요. 자, 일본 사람 이름이 한자로 보통 네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글자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그 한자음대로 풍신수길 그렇게 읽기도 했는데요. 어떤 게 맞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맞습니다. 풍신수길 틀리고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예전에 저 이등 방문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요. 그거는 저 우리식 발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 일본식 발음대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 15번 공자냐 쿵쯔냐 이 문제는 바로 이제 중국어에 관련된 중국 인명에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 인명은 자, 그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대를 불문하고 다 일본식 발음대로 쓰기로 했는데요. 자, 중국 사람은 지금 이제 공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 사람인데 중국 발음은 쿵찌예요. 그럼 공자라고 써야 되냐, 쿵찌라고 써야 되느냐? 또 주윤발이라고 써야 되느냐, 저울음파라고 써야 되느냐? 성룡이라고 써야 되느냐, 청룡이라고 써야 되느냐? 뭐 이 문제입니다. 자, 뭘로 써야 되나요? 자, 이거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알아야 돼요. 1911년 때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신해 혁명이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떤 일이냐면 그동안 그 중국의 쭉 오래된 역사 중에 최초로 공화정이 된 해예요. 공화정이 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다 전제 정치, 왕이, 황제가 지배하는 그런 구조였다면 이때 1912년 신해혁명을 최초로 그렇게 그 왕이 아닌 민주적인 그 절차에 의해서 왕이 아닌 사람이 그 대표자로 뽑히는 그런 공화정이 시작이 된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이제 고대, 뭐 근대 이렇게 보고요. 이 이후를 이제 현대로 봐요. 현대로. 그래서 현대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재 중국식 발음대로 하고요. 그 전에 그 죽은 사람, 그 전에 죽은 사람은 그 옛날 사람으로 봐서 그래서 한국식 한자음으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에는 공자 같은 경우는 1911년 이전에 훨씬 더 전에 죽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자라고 쓰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저울음파, 주윤발, 아까는 얘기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지금 현재도 살아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울음파라고 적어주는 게 맞고요. 성룡, 청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룡은 한국식 발음, 그 다음에 청룡은 중국식 발음인데, 청룡이라고 써줘야 맞는 겁니다. 현재 살아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좀 궁금한,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손문과 순행이 있습니다. 손문과 순행. 이거는 신해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면 손문이 맞나요? 순행이 맞나요? 이 사람은 신해혁명 일으킨 다음에 그 후에도 살았어요. 그 후에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911년 이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순웬이 맞습니다. 손문이라고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을 겁니다. 왜 한국하고 중국은 같은 한자를 쓰는데 발음이 다를까? 이런 것 좀 의문 생기지 않으세요? 왜 한국은 성룡이라고 부르고 중국은 청룡이라고 부르고 한국은 북경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선 베이징이라고 부르냐? 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이 바뀐 걸까요? 중국이 바뀐 걸까요? 뜻밖의 중국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 발음은 1500년 전에 당나라 수도 장안 발음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500년 전에 한국이 그 한자를 받아들였어요. 삼국시대 때 한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때 어디서 받아들였느냐? 그때 당나라였거든요. 당나라의 수도 장안, 지금의 시안, 중국의 시안이라는 곳, 거기가 이제 장안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가 수도였습니다. 거기 발음을 그대로 한자를 받아들이면서 발음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은 그 한자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한국은 발음이 잘 안 바뀌었습니다. 많이 안 바뀌어서 한국은 1500년 전에 중국 당나라 수도 장안 발음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여러 번 이사를 갔어요. 수도가 한번 바뀔수록
표준어가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야말로 정말 여러 번 그 바뀌어서 발음이 많이 변화가 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500년 전에 장안음을 한국이 그대로 발음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베이징은 지금 여러 수도가 여러 번 이사를 간 그런 중국의 발음을 현재 중국의 발음을 그대로 표기에 반영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발음이 다른 이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연습 문제 풀어볼까요? 5번 연습 문제 보시면, 자, 1번 내가 그 일을 할 개와 할 개가 있네요. 네. 요거 연습 문제 제가 뭐 바로 풀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잠깐 스톱을 시켜놓고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1번 내가 그 일을 할게 뭐가 맞나요? 발음은 할게라고 하더라도 쓰는 건 할게라고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게 맞고요. 2번 철수가 아마 그 빵을 먹었을 거야. 자, 이거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띄어쓰기 문제인데 그 거 같은 경우가 그 의존명사거든요.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먹었을 것이야 라는 것이 거로 그렇게 준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었을 것이야 라는 것의 그 것이나 거나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이 앞에는 띄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었을 거야 뒤에 게 맞습니다. 의존명사 앞에서는 띄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철수가 밥을 안 먹는다. 아니 먹는다죠. 그러니까 앞에 게 맞고요. 뒤에 거는 어떨 때 쓴다고 그랬죠? 니은 히읗은 이거는 지 아니한다. 앞에 지가 와야 아니하다. 이게 줄어든 니은 히읗 받침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하는 동사 앞에 왔으니까 아니 먹는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나는 김 과장의 집에 들렀다와 들렸다가 있네요. 자, 방문하다는 무슨 뜻이라고 뭘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들르다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들리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 과장의 집에 들렀다 앞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한 것은 터미날. 자, 이거 이자 거꾸로 한 발음이네요. 이자 거꾸로 한 건 어떻게 쓰나요? 어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터미날이 아니라 터미널로 써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대쉬 맞나요? 요거 S 길게 한 그 발음은 앞에는 슈, 뒤에 오면 시라고 써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쉬라고 써줬으니까 틀리네요. 대시라고 써줘야 맞습니다. 자, 3번 플루트가 있네요. 플루트 보면 플루트이라고 쓰면 시옷 받침이고 그 다음에 플루트 요거는 이제 장음일 때 플루트라고 써줘야 되는데 자, 그거 보세요. 발음 기호 보시면 장음인가요? 단음인가요? 이거 장음입니다. 그래서 플룻이 아니라 플루트라고 그렇게 써줘야 맞습니다. 받침 들어가지 않고 장음이기 때문에 뒤에 그 자음을 뒤 음절에 내려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옆에 이렇게 보는 그 플룻 맞아요. 피리 같은 플룻 맞는데 약간 좀 뜻밖이죠? 플룻이라고 보통 시옷 받침으로 그렇게 쓰는 거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플루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3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케이크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요거 A죠? A라서 모음 두 개가 이어지므로 받침을 못 써준다. 그래서 케이크라고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케이크. 그래서 바르게 표기한 건 3번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3번이 틀렸다고 얘기했죠? 3번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기를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바르게 적은 것은 자, 보시면 이게 워크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요게 문제네요. 앞에 워크는 다 똑같은데 요게 숍에 요게 그 시력검사 발음이죠. 오가 시력검사 발음입니다. 이러면 이제 오라고 써줘야 되고요. 그래서 샵이라고 써주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받침은 피읍 받침 안 되죠. 7개 받침 중에 들어가는 비읍으로만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워크샵이 아니라 워크숍, 그것도 비읍 받침. 자, 그러면 7번 다음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쓰시오. 이희석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이희석이라는 사람 어떻게 써주야 됩니까? 자, 요거 맨 처음에 이는 국립국원 권장하는 요거죠. 그렇지만 제가 저번 주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렇게 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성 같은 경우는 다른 걸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고 어쨌든 다 이 씨를 가리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권장하는 요겁니다. 예, 권장하는 위에 거고 예, 아래는 다 허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he는 어떻게 썼나요? he. 예, 의는 예, UI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석은 석에 S 대문자 적어야 되나요? 소문자 적어야 되나요? 예, 소문자로 적어야 되죠. 예, 그래서 여기에 뭐그저 희석이 하나니까 이거 소문자로 적어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는 이오고요. 예, 석은 그 기억은 K니까 이 희석 이렇게 써줘야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프린트물을 다 수업을 하고요. 자, 이번부터는 이제 요 책, 우리 교재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여러분들 PPT 역할을 해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 교재 제가 어느 부분 봐라 라고 그러면 그 부분 보시면서 계속 이렇게 진도를 나가시면 예, 여러분들 국어 어문 규정에 대해서 예, 그 많은 지식을 예,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요 책 2페이지 보실까요? 2페이지 보시면 제 한글 맞춤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1항은 바로 철자법이라는 것입니다.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또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번에 철자법 얘기하면서 널따를 예를 들었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널따는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예. 요건 소리대로 적은 것이고, 요거는 이제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인데, 예. 이렇게 쓰는 게 사실 소리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앞에 게. 예, 그런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요게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 쌍디귿, 쌍지읒, 쌍기역 예, 이런 게 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묶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기본형을 리을 비읍으로 밝혀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게 다 모두 같은 뜻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철자법이 필요한 이유예요. 예, 그래서 발음대로 쓰는 것이 사실은 더 편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의사소통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뜻을 살려서 적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 원래 원칙이지만 거기에 또 어법에 맞도록 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 의사소통을 위해서 같은 뜻은 같이 적어준다라는 것을 반영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해서 볼까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꽃이란 단어는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꽃, 치읓으로 나타나는 경우 꽃이, 꽃을, 꽃에 이런 경우요. 그 다음에 2번 꽃이라고 나타나는 경우 꽃나무, 꽃놀이, 꽃망울, 꽃이라고 나오네요. 자, 3번 보시면 꽃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디귿 받침, 꽃과 꽃다발, 꽃밭 이런 식으로 아까는 제가 널따로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꽃을 예를 들어도 이렇게 표기가 다 다르게 됩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도록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형태소를 밝혀서 그래서 꽃 치읓 받침으로 그렇게 적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꽃이, 꽃나무, 꽃과 요거 어떻게 써주는 게 맞나요? 그 1, 2, 3, 4번으로 치면은 2, 3, 4번은 다 발음대로 썼네요. 그렇지만 어법에 맞도록 쓰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어법에 맞도록 쓰는 1번이 맞는 표기가 되겠습니다. 꽃이 그게 꽃이 그렇게 적은 것
거기에 맞는 표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2교시 때 또 2항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